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0월 23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세무엘 을만의 시 Youth, 젊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터키가 고물가, 연 83%가 넘는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150bp나 인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미국의 2022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유사일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엔화를 방어했다는 소식인데요. 금요일 당일 엔달러 환율이 32년 내 최고인 152엔대에서 147엔대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원유 수입국들이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강달러로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세무엘 을만의 시 Youth, 젊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시를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Turkey slashed interest rates by 150 basis points despite inflation at 83%. CNBC 뉴스 보시죠. 네,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종전 12%를 10.5%, 150bp나 인하했다는 소식인데요.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3개월 연속 금리 인하 조치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신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요인이자 모든 악의 어머니, Mother of all evil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수출 경쟁력 증가 그리고 경제 성장에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돼 이에 따라 성장을 유발하는 측면은 있지만은 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 요인이자 모든 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경제학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죠. 이전에 대통령의 신념에 반하는 중앙은행 총재와 간부들은 많이 해임되었고요. 터키의 물가 동향을 보면요.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83.45% 올랐는데요. 24년 내 최고입니다. 기초 생필품 가격이 3배나 급등했다고 하네요. 터키는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이어오는데요. 지난 8월 중에도 31억 불 적자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 완화로 최근에 여행 수지는 다소 개선되어서 적자폭이 축소되었다고 하네요. 터키 정부의 리라와 가치 급락에 대한 대책을 보면요. 리라화 예금에 대해서 우대하고 시장에서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달러를 매각하고 리라화를 매입한다 그러네요. 또 이웃 중동에서 자금을 유치하고 특히 최근에 러시아 부호 자금을 많이 유치한다고 하는군요. 지난주에 나온 어느 신문을 보니까 흑해 근처에 터키 주택 가격이 급등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한편 최근 금리 인하 조치 연속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선거 전략 일환이라고 하기도 하네요. 내년 7월에 총선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은 기업이나 가게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달러 대 터키 리라의 환율이 역사적 저점 18.615를 기록하였습니다. 리라화 가치가 지난 1년간 50%, 연초일이 28%나 하락한 거죠.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터키는 향후에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근거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금리 인하가 충분한가? It's not enough. This needs to come down further. 이라고 대통령이 언급해버렸죠. 이에 따라 터키 중앙은행도 11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언급하였습니다. 터키의 고물가 금리 인상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면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진다는 점이고요. 즉 물가고 국부 손실 그리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겠죠.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세계 경제 침체와 더불어 정치 이념이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 영국의 트러스 정부, 이탈리아의 신정부가 그럴 것 같고 기존 남미 정부들 그리고 다수 개도국 국가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터키 경제 주요 지표를 보면요. 달러 리라 환율은 지난 21일 18.64를 기록했고요. GDP 성장률은 좋습니다. 물가가 높아서 그렇지. GDP 성장률은 2분기에 7.6%까지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9.6%입니다. 물가는 93.5% 올랐고요.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10.5% 지난주에 내렸고요. 무역 수지는 9월에 104억 불 적자고요. 경상 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31억 불 적자입니다. GDP에 대한 재정 적자 비율은 작년에 마이너스 2.7%를 기록했군요.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리라 환율 추이인데요. 지난 5년간에 5배나 올랐습니다. 달러당 1,000원이던 것이 달러당 5,000원으로 됐다면 이해가 갑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상한 경제 논리에 의한 실험 경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군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미국의 2022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유사일의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도 그 회계 적자가 2조 7,760억 달러였는데요. 이게 2022 회계 연도는 1조 3,75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조 3,950억 불 적자 감소네요. 유사일의 최대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회계 연도는 전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2 회계 연도는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죠. 재정 적자 규모가 줄어든 주 요인은 첫째, 세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 회복으로 세수가 21%나 증가했고요. 특히 세출이 8%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코비드-19 관련 지원금으로 재정 지출이 많이 늘었었는데 올해는 팬데믹 관련 재정 지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바이든 정부의 재정 건전화 성과로 자찬하는군요. 네, 두 번째 단신은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엔화를 방어했다는 소식입니다. 금요일 시장 개입하면서 달러당 152엔 수준에서 144.5엔대까지 급락하였다가 후장에는 조금 되돌아서서 147엔 34전으로 끝났네요. 일본 엔화의 계속적인 약세 요인은 첫째,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 고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 간의 정책금리 차이가 커졌죠. 미국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현재 3 내지 3.25%가 되고요. 일본은 단기금리 목표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고금리 국가로 국제자금이 흘러가니까 일본 엔화 약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경제 펀더멘털이 많이 약화된 점이 약세 요인이죠. 한번 개입으로 엔화 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타이밍에 맞춰서 추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일본 외환 보유고가 1조 3,3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 개입 여력은 있다고 봐야죠. 네, 세 번째 단신은 원유 수입국들이 강달러로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유 가격은 현재 작년 동기 대비 약 20% 상승하였습니다. 한때 배럴당 128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그 최고가 대비로는 현재 3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작년 대비로는 아직 20% 상승한 수준입니다. 국가별 대미 달러 환율은 평균적으로 15%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하단을 보시면은 연초일의 국가별 대미 달러 환율 추이인데요. 엔화가 마이너스 23%로 가장 많이 빠졌고 한국은 14%, 그 다음이 태국 바트 등의 순위입니다. 원화의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되고 있죠. 유로존 국가들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고통이 크죠.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95% 이상 수준들입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짙은 색깔의 빨간색 국가들이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입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사정이죠. 달러화 상승에 따른 그 원유 수입 부담은 개도국에 더 큰 부담을 주는데요. 국제수지 적자 확대 요인이 되고 이에 의해서 환율이 추가 하락하고 그럼 더 고통스럽죠. 애완 보유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책도 거의 없습니다. 스리랑카나 가나 등은 거의 국가가 경제가 아주 어렵죠.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그 별다른 악재 없는 가운데 은행주 실적이 예상외로 호전되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매와 같이 힘이 돼서 오랜만에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5.8%, 다우가 4.9%, S&P 500가 4.9%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이 전통적으로 베어마켓 킬러인 점을 생각했을 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국채 수익률 상승세도 계속되었는데 10년물이 4.21%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로는 목요일 날 그 3분기 GDP 발표가 있는데요. 다음 주 GDP 발표는 중국, EU, 한국 등도 다음 주에 나오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소위 PCE 물가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내용이 발표됩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GDP는 플러스 2.1% 증가로 나올 것 같고요. PCE 물가는 전월 6.2%보다 조금 하락한 6.1%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물가가 전월보다 조금씩이나마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점점 많아지죠. 다음 주에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으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한편 12월 FOMC에서 11월에는 75bp 인상이 거의 확실하지만 12월에는 그래도 그보다 낮은 금리 인상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연초일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요. 다우는 마이너스 12.9%, S&P는 마이너스 17.3%, 내스닥은 26.3%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주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4.21%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2008년 이래 최고입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첨부한 세무일 얼만의 시 유스 젊음을 시청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